이병주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오랜 습관이란 참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준비해 드릴까요? 가정부 김 씨가 벌써 출근해 있었습니다. 이병주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직접 뭐 좀 해먹을 생각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병주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야채를 꺼내 간단한 오믈렛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는 그의 인생에서 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해 지금은 황실한 정식이란 이름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전국에 30개나 운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오믈렛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민수가 아버지랑 저녁 먹고 싶대요. 시간 되세요? 이병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등학생 손자 민수는 그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죠. 그럼 당연히 시간 내지. 6시에 강남 본점으로 오라고 하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그의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황실푸드라는 거대한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40년 전 그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직원만 1000명이 넘는 기업의 회장이 되었지만요. 이병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표를 건넸죠. 오전에 임원회의, 오후에는 신규 매장 부지 답사 일정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비어있네요. 손자와 약속이 있어요. 6시 이후로는 일정 잡지 말아주세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고 저녁이 되어 이병주는 강남 본점 전용 룸에서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 이병주는 반갑게 손을 들었죠. 우리 민수 학교는 어땠어? 민수는 교복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운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진짜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병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병주는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손자의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 그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죠. 살기 바빴으니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민수는 국물에 밥을 말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죠. 우리 집이 부자라서 친구들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뭘 사면 다들 좋아하고 밥을 사면 더 좋아하고. 근데 정작 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병주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흔히 겪는 고민이었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부의 그늘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의 외로움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법이죠. 진짜 친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이란다. 어려울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친구 있으세요?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이병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은 의심했으니까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서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부와 권력 때문인지. 비즈니스 파트너들, 골프 모임 사람들, 심지어 가끔은 가족들까지도요. 당연히 있지. 사람을 겪어보면 진짜와 가짜는 구분된단다. 그러나 말을 내뱉는 순간 이병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지? 회사 일이나 사업 이야기가 아닌 그저 인생과 추억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가?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은 과연 그럴까요? 모두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서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닌가요? 이병주는 손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내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 민수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내기를 해보자. 내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자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병주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죠. 이제 그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병주는 고급 레스토랑의 한적한 룸에서 손자 민수와 마주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소록을 열었죠. 임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골프 동호회 회원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볼 생각이세요? 이병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80살을 향해 가는 노인이 이제 와서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게 우스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가정해서 도움을 청해 볼 생각이다.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니? 민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짓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작은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걸 통해 큰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병주는 첫 번째로 전화할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매주 골프를 함께 치고 가족 모임에도 초대했던 박성훈 사장이었죠. 온갖 접대와 선물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이병주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죠. 성훈아, 나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몇몇 매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주거래 은행에서도 압박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병주는 손자의 눈을 마주쳤고 민수는 긴장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죠. 아, 그러세요.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렵지요,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임시로 5억 정도 융통이 필요한데. 아, 그게. 제가 최근에 아들 결혼시키느라 좀 빠듯해서요.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병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죠. 이병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시험 탈락이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속상하지 않으세요? 이병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거지. 다음은 누구일까? 이병준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지기 친구,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심지어 먼 친척까지. 하지만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죠. 요즘 나도 힘들어서. 다음 달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런 큰 금액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몇몇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10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병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죠. 민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제안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 그만하실래요? 제가 괜한 말을 꺼냈네요. 하지만 이병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있는 듯 했죠.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친구지.
이병준은 주소록 맨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최만수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병준의 표정이 잠시 망설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이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이병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국밥집을 할 때 만난 친구야. 우리 둘 다 시골에서 올라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그 어려운 시절에 서로 의지하며 지냈단다. 하루는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을 때 만수가 자기 국밥 한 그릇을 나눠줬어. 그때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 이병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 나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만수는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어.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마지막으로 본 지도 15년이 넘었네. 이병준은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왠지 망설여졌죠. 모든 사람에게 실망한 지금 마지막 남은 추억마저 깨뜨리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봤어요. 하지만 이병준은 결심한 듯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이가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병준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만수야, 나야. 병준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준이? 이병준?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잘 지냈나? 최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병준은 민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럭저럭이야.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한데. 최만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금방 가지. 이병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병준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병준의 주름진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정말 오시는 건가요? 이병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온대. 장소를 물어보더구나. 이병준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먼저 집에 가거라. 할아버지는 옛 친구를 만나고 오마.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결과를 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석연치 않았죠. 같이 있어도 될까요? 저도 할아버지 친구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병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게다가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이병준은 민수의 택시비를 챙겨주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오래된 면바지와 낡은 체크무늬 셔츠로 갈아입었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차림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은 전부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병준은 자신의 고급 세단 대신 택시를 타고 도착지를 알렸습니다. 마포구의 오래된 동네, 그가 처음 서울에 와서 살았던 곳과 가까웠죠. 택시가 허름한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수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병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그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없었고 카운터에는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만수야. 최만수는 고개를 들어 이병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눈이 커졌습니다. 병준아, 세상에 정말 너구나. 최만수는 카운터를 돌아 나와 이병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병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친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몇 년 만이야? 10년? 아니, 더 된 것 같은데. 15년쯤 됐을 걸세. 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만수는 직원에게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이병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요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나 식사를 했는데 이런 소박한 분식집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병준은 잔을 받아들며 최만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친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거짓말을 이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돕겠어. 최만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병준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실험,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몇 매장이 적자를 내고 있어. 은행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야. 이병준은 최대한 진실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최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최만수는 가게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병준은 혼자 남겨진 테이블에서 소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소박하게 술을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황실한 정식의 고급 한정식과 와인은 맛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감은 또 다른 차원이었죠. 잠시 후 최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이병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밖에 못 챙겨서 미안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병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당한 금액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야. 내가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너한테 더 급하겠다 싶어서. 이병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국 체인을 가진 대기업 회장에게 5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최만수에게는 분명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일 터였습니다. 만수야. 이병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자신이 어렵다는 말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전 재산을 내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만수는 당황한 듯 이병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 그래? 돈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왔잖아. 이병준은 고개를 들어 최만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우정이 담겨 있었죠. 이 순간 이병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야. 사실 나 안 망했어. 최만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진짜 친구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해본 거야.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병준은 최만수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도 당연하지만 최만수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구나. 그나저나 옷차림이 왜 이래? 회장님답지 않게. 최만수는 이병준의 낡은 옷차림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병준도 따라 웃었죠.
그제야 자신의 연기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화 안 내? 화는 왜 내? 오히려 다행이지. 내가 정말 망했다면 나도 큰일 날 뻔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어색함과 거리감이 웃음소리와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이병주는 최만수가 내민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최만수는 고개를 저었죠. 이왕 내민 거니까 가져가. 대신 그 돈으로 앞으로는 가끔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이병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최만수의 말은 진심이었죠. 그는 이병준의 성공이나 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됐지. 나도 이렇게라도 널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 둘 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최만수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병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겼던 거. 이병준은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옆가게 청년이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떠올랐죠. 그때 그 국밥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음식 사업을 했구나.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병준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그는 늘 회사 일과 사업 확장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오늘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만수야, 이제 내가 널 도울 차례야. 최만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날 도와? 웃기지 마.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 이병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죠. 내 가게 좀 더 키워볼 생각 없어? 내가 도울 수 있어. 최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긴 해. 근데 이 자리론 너무 작아서. 이병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병준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최만수와 술을 마시고 추억을 나누었지만 몸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죠. 그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전부 비워주세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일정표를 정리했습니다. 이병준은 먼저 부동산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마포구에 좋은 상가 자리 알아봐 주세요. 100평 정도 규모로요. 그리고 바로 인테리어 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그려진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점심시간 이병준은 손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할아버지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이병준은 왠지 모르게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최만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최만수는 흔쾌히 승낙했죠.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소박한 국밥집을 예약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병준, 최만수 그리고 민수는 오래된 국밥집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최만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만수 아저씨, 이쪽은 내 손자 민수야. 민수야, 이분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 최만수 아저씨란다. 최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너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구나. 반가워. 식사가 시작되고 이병준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마포구에 좋은 자리를 하나 알아봤어. 내 분식집을 확장할 생각은 없니? 내가 투자할 테니 너와 내 아들이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 최만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병주는 단호했습니다. 필요 있어. 내가 어제 나에게 보여준 진심, 그 가치를 알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너 같은 진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사업적으로도 좋은 투자가 될 거야. 만수의 추억 분식. 어때? 우리 둘의 추억을 담은 가게를 만들어 보자고. 최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평소 차갑고 위험 있던 할아버지가 아닌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3달 후 만수의 추억 분식이 마포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전통 분식의 맛을 살린 가게는 개업과 동시에 인기를 끌었죠. 이병준과 최만수는 종종 그 식당에 함께 앉아 소주 한 잔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친구가 뭐예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병준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진짜는 몇 안 되지. 그 몇이 평생을 지켜주는 거야. 부와 명예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단다. 이병준은 최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50년이 넘는 세월이 담겨 있었죠. 빛나는 명함과 호화로운 사무실보다 이 소박한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부였습니다.